다음 얘기는 부동산 얘기인데요. 올해 공동주택 공시적 가격이 2007년 이후에 14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공동주택이라 하면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뭐 이런 걸 말하는 건데, 그래서 이게 올라가지고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언론에서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뭐 다 죽었다, 세금 폭탄이다. 네, 세금 폭탄이다 이걸 하고 거죠. 있어요. 네. 자, 근데 이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공동주택, 그러니까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그러니까 공시가격의 6억 원 이하 공동주택의 보유세는 지난해보다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요. 나는 이 기자 애들이 왜 이렇게 장난치를 치는지 모르겠어요. 공시 가격은 시중에서 실거래가보다 훨씬 낮습니다. 공시가 6억이면 실거래는 10억 이상일걸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눈을 번쩍 뜨고 우리 주변에 10억 이상의 집을 가진 사람이 이 공간 안에 아무도 없어. 이 공간만 좀 가난해서 그래. 아니, 죄송합니다. 우리 지금 시청자분들께서도 10억 이상의 집에 살고 있는 분이 나 10억 이상 집 살고 있다 하시는 분 1번 한번 눌러봐 주세요. 그러니까 내 생각엔 부러워요. 거의 없을 것 같아요. 1번 눌러주세요. 부럽습니다. 네. 예. 자. 나도 부잣집에 살면서 세금 많이 내고 싶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번에 이와 같은 방침에 해당돼 가지고 감면을 받게 되는 그 아파트 가구가 서울 지역에서는 70%가 넘고요. 네. 간간히 계시네요. 아, 진짜 간간이가 아닌데요, 지금? 왜 이렇게 많아? 진짜? 10억 이상이라고요? 재산세 증명 내보세요. 네. 왜 아니야. 그래요? 다 살고 싶다야. 살고 싶다. 네. 아무튼 알겠습니다. 희망이 그러신 거고. 잠깐만, 이는 뭐예요? 이는 뭐지 진짜? 이를 눌러달라고 한 적이 2, 3, 없는데? 7, 이는 9, 뭐냐면 0 뭐 이렇게 1 플러스 1은 2. 그러니까 20억의 집에 산다. 예, 이런 의미겠죠. 0도 예. 있고 아무튼 뭐 그래서 아무튼 오히려 사실 깎아놓고 보면 전체 가구, 그러니까 공동주택 가구의 70%에서 90%까지 해당되는 가구들의 이 보유세를 깎아준 거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이거를 일부 그러니까 뭐랄까 가격 높은 사람들 안에서 올랐다라는 그 프레임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기사를 썼는데 이게 너무 구차한 거야 기사 내용이. 구차하긴 한데 지금 언론이 계속 이걸로 때리고 있어요. 아, 지금. 근데 되게 웃긴 게 이런 글들 밑에 댓글이 이제 우리 국민들이 진짜 똑똑해지셨구나라고 느껴진 게 뭔지 아세요? 뭐 이렇게 뭐 음마 아파트 사시는 분이 그 집 한 채밖에 없고 은퇴자인데 세금 폭탄을 맞아서 집을 팔아야 될 지경인데 뭐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그랬더니 댓글이 뭐라고 해? 아니 음마 아파트 팔아서 세금 내시라고. 못해도 20억은 할 텐데 왜 세금 안 내시냐고. 근데 그 세금이 1,000만 원도 안 되는 세금이었어요. 800 얼마인데 그래가지고 음마 아파트 88년도 분양가가 3천만 원이었어요. 3천만 원. 그걸 또 어떻게 기억하시지? 이유가 뭘까? 내가 그때 땅을 자, 기사를 한번 목포에 읽어볼게요. 5천만 원어치를 샀는데 나 지금도 5천만 원인데. 네, 경향신문 보도 한번 보겠습니다. 네. 공시가 6억 이하 땐 보유세 부담 준다. 15일 정부의 2021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보유세 모의 분석 자료를 보면 보유세 부담은 6억 원을 기준으로 전년 대비 증가하거나 감소하게 된다. 이건 당연한 얘기 아니야? 네. 뭐지?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가운데 재산세 특례세율이 적용되는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주택은 전체의 92.1%인 그러니까 전체 주택의 대한민국 전체 공동주택의 92%. 예, 1%가 6억 원 이하입니다. 공시가격. 1,308만 호. 서울은 70.5%인 182만 5천 호로 올해 보유세가 전년 대비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1,300만 호를 제외한 100만 호만 오르고 1,300만 호를 깎았으면 그러니까. 세금을 깎아준 거지. 이게 어떻게 세금 폭탄이 되냐고. 게다가 여러분 게다가
진짜 정부에서 어떤 이 세금 관련해서 뭔가 발표되잖아요. 그러면 기사만 보시고 어떻게 하실 필요가 없는 게 예외 조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 시청자라면 굉장히 뭐 똑똑해서 이미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실제로 그 왜 정부에서 발표한 내용 있잖아요. 그 원본을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기사로만 정보를 접하시면 안 되고 이런 거는 찾아가지고 정확하게 조목조목 예외에 내가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래서 그거를 미리 이렇게 쫙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대다수의 국민들이 기레기 애들이 이렇게 싹 써제껴 버리면 이거 물론 얘들의 목적이 그거죠. 사람들을 눈 멀게 하고 귀 멀게 그렇죠. 하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저는 주변 사람들한테 아니 이거 찾아봐 예외 규정에 해당이 될 거야. 그래서 제가 최근에 지인한테 그걸 찾아준 적이 있었거든요. 지인이 굉장히 걱정해서 나 어떻게 잘 들어봐. 일시적 1가구 2주택이라는 제도가 있어. 이게 예외 조항이야. 이러면서 제가 다 찾아가지고 설명을 해줘서 너는 그 세금을 내지 않아도 돼. 라고 안심을 시켜준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꼼꼼하게 그러니까 기사 보시지 마시고 그 내용 원본 자체를 보셔야 된다라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우리나라의 전체 공동주택을 가진 사람들 중에 그러니까 공동주택을 소유한 사람들의 92.1%가 세금이 줄어든 거예요. 줄어드는 거예요. 근데 그 7.9%가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체의 상위 그 부동산을 가진 상위 7.9%가 야, 올라갔어. 그러니까 그 야. 지금 가격이 9억이거든. 네. 9억이면 예를 들어 2배 거래 쳐서 한 뭐 15억, 20억 간다고 치더라도 15억 정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한 1년에 내는 게 3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 안 돼요. 30만 원이거든. 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게 부담이 안 돼, 그러니까 부담을 못 할 정도, 한 달에 30만 원 세금을 내는 걸로 해갖고 집안을 말아먹을 지경이라 그러면 아유, 그 집을 그럼 살면 사람들이 안 되는 되지. 왜 분해 넘치는 집에 사십니까? 웃긴 네? 게 뭐냐면 막 종부세 얘기를 하면서 기사에서 막 영끌 해가지고 내가 집을 샀는데 종부세를 쳐맞았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그 쳐맞으려면 15억을 집을 살려면 얼마를 대출을 해야 돼? 잠깐 우리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영혼을 끌어모아도 우린 그 집을 못 사요. 우리는 대출을 일단 대출이 안 돼. 억울해. 억울해. 아니 분에 맞는 소비 조장해야죠. 소비는 합리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진짜 여러분. 미치겠다. 자, 1년에 800만 원의 세금을 내는 게 부담스러우시면 20억이 넘는 집을 파시는 게 맞는 겁니다. 그 네. 능력 안 되면 파세요. 그리고 파셔야 됩니다. 솔직히 진짜 20억 좀. 주고 샀어요, 당신이? 아니요? 88년도에 3천만 원 주고 샀잖아. 그러니까 그거 나는 그때 그 집을 사라는 얘기를 들으면서도 야, 이 시골에 그 비 타고 이런데 무슨 아파트 이 조그마한 거 3천씩 주고 사. 그리고 과감하게 목포에다 이면 5천만 원어치를 산 사람이라고 내가. 그때 두 채만 샀었으면. 중요한 건 그 목포 땅이 지금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과거의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분이 땅 부자가 아니십니다. 예. 아니 또 소문 날까 봐. 송 작가 목포에 땅이 있다던데? 뭐 어쨌든 그 우리나라 뻔뻔해. 기사들은 뭐냐면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다세주택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 최상위 7.9%를 위해서 기사를 쏟아내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그래서 아이고. 최상위에 최상위로 올라가지고 예를 들어 종부세를 1,500만 원 이상 낼 수 있는 사람은요 5천 명도 안 돼요. 그때 1,450명인가 된다 그랬어요. 아유, 그렇게 비유하지 마. 사람들이 확 와닿게 해줄게. 자, 학교 다닐 때 상위 10% 드는 게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기억해 보세요. 그겁니다. 예. 우린 못 들어요, 그냥. 예. 근데 거기에서 우리 전체 인구가 아니고 부동산으로 다세주택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서 최고위층만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450명이 맞은 부동산 세금 폭탄. 그건 다 대신 그게 가슴 1,500만 아파지는 거야? 원. 예를 들어 100억짜리 아파트, 아니 50억짜리 아파트를 가지면 부동산을 가져서 와, 잠깐만 50억짜리 아파트를 근데 가지려면 나는 얼마를 받아야 돼? 벌어야 50억짜리 돼? 아파트를 아니 50억이 있는데 왜 아파트에 살아? 나 청담동에 분양 광고를 하나 봤어요. 네. 얼마를 벌어야 되나? 현대건설에서 지은 아파트였는데 와. 내가 눈을 의심했어. 분양 가격이 300억이더라고. 네? 300억.
아파트 한 동이? 한 채가? 한 채가 에이, 300억이야. 아니 뭐지? 저기 글자를 잘못 보셨을 거예요. 한 동이 300억. 아니야. 한 동이 아니고 한 채가 300억이야. 세상에. 아파트가요? 아니 그 다세대 같은 그런 그 요즘 유행하는 그 타운하우스 뭐라- 같은? 타운하우스 같은 건데 300억이요. 타운하우스인데 제일 300억? 최상층이 300억, 제일 싼 게 126억이더라고. 내가 5만 원이 모자라서 못 샀어. 그 얘기 하시려고 지금 여기까지 오셨나? 아무튼 아무튼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면 네. 오죽하면 그 중개하는 아가씨가 그 이제 이 카탈로그를 주면서 설명을 하는데 뭐 사시겠다고 하면 제가 한 5억 깎아드릴 수도 있고 이러는데 그 눈빛이 마치 사실 거면 제가 한 5억 깎아드리고요 뭐 이런 눈빛이었어 나한테 설명을 하는데 아, 근데 이 사람이 1년에 1,500만 원을 못 낸다고? 그게 부담스러워 갖고 집을 팔아야 될 지경이라고? 자, 그리고 지금 뭐 6억이라고 했잖아요, 경계가. 그러면 지금 경계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공시가격이 6억 미만에서 지금 정책 때문에 6억 이상으로 오른 사람들은 세금을 얼마 낼까요? 이 기사에 그 사례가 있습니다. 지난해 5억 3천만 원에서 7억 원으로 공시가격이 32% 상승한 주택의 보유세는 123만 4천 원에서 올해 160만 4천 원으로 30%나 오른다. 이거 1년에 한 번 내는 거, 1년에 한 번 내는 거. 123만 아니 그냥 원. 37만 원 더 올랐다 그래. 무슨 30%나 올라. 그러니까 표현이 30%나 올랐다고 하고 있는데 123만 원에서 160만 원으로 이 1년에 내는 세금이에요. 근데 123만 이게 원. 자꾸 공시지가라고 얘기를 하니까 헷갈리는데 실거래가는 10억이 10억 정도, 넘는. 예, 10억 정도 되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최소 당신이 어떻게 하더라도 이 집을 사는 게 4억 이상은 벌었을 거 아니야. 4억이 뭐예요? 상투를 더 잡고 벌었겠지. 사더라도. 근데 보유세가 37만 원 더 나온다고. 처음에 이 집 살 때 123만 원 나오는 세제했을 때 샀을 거 아니야. 근데 이 집 사고 당신이 4억을 더 벌었는데 벌었지. 1년에 37만 원 더 나오니까 어우 씨 무서워서 안 되겠어. 이 집 그러니까. 팔아야 되겠어. 이 얘기가 말이 돼? 이게 집을 파셔야죠, 그럼. 난리치고 있는데 마치 큰일 나는 것처럼 하는 이게 제가 딱 보니까 이 사례가 월요일 조선일보에 딱 제목에 있습니다. 14년 만에 최대 공시가격 폭탄. 7억 원 이상 아파트 세부담 30% 이상 급증. 야, 이거는 야, 이거 제목이 그거 같다. 폭탄 그 왜 케이블에서 급증. 좀 저렴한 광고 같다. 멘트가. 아니. 14년 만에 최대 공시가격 폭탄. 7억 원 이상 아파트 세부담 30% 이상 급증. 네. 야, 40만 원 2명 줬다, 40만 원. 줬다가 뭐 5명 죽었다고 뭐 1700% 상승이라는 거랑 똑같은 거죠. 똑같은 거야. 그냥 37만 원이라 그래. 아. 그리고 억울할 게 없는 게 그 사람이 처음에 이 집 샀을 땐 123만 원 나온다는 거 알고 샀잖아. 그렇죠. 네. 근데 올랐는데 오른 거에 대해서 37만 원, 4억 올랐는데 1년에 37만 원씩 더 나가는데 그게 그렇게 싫어? 그렇게 무서워? 못 살겠네요. 폭탄 세금 폭탄 때문에 못 살겠네요. 못 살겠어, 빨리 아니 팔아야 될것 국가가 같아. 당신 집이 이 가격이 됐습니다 하고 증빙을 해주는데 나 같으면 에이 그냥 인지떼다 그러고 난 내겠다 차라리.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댓글에 그래요. 그럼 그 집 놔줘. 내가 세금 낼게. 아니면 이 집 팔고 양산에 있는 20평짜리 텃밭 하나 가져가 그러면. 그래 바꾸자. 양산에 바꾸자, 있는 이씨. 집하고. 아무튼 이 기자들이 이런 사례들을 막 찾아다녀요. 막 이거 난 어렵게 찾은 사례지. 미친 듯이 거의 단돈 찾아가지고. 1억밖에 단돈 1억도 없는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단돈 1억도 없는 사람들. 근데 의외로 이게 기자네 집 얘기일 수도 있다. 기자네지. 지네 집 얘기일 수도 있는 거야. 근데 기자 월급으로 10억짜리 집을 야 기자가 살 수- 급이 다르지. 조중동 살 수 기자들은 있나? 30% 이상이 강남에 집이 있고 아. 재산이 연봉이 1억이 그럴 수도 넘고 있겠네요. 그러니까 연봉 1억으로 30억이 넘는 집들을 어떻게 사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어떻게 사? 제주 쓰신 기자분들도 많아. 나는 잘 모르겠네. 어? 아이 참. 그런 훌륭한 기레기 분들은 이런 기사 직접 쓰지도 않아. 밑에 애들한테 쓰라고 하지. 아니 월급이 잠깐만. 뭐 연봉이 1억이라고 하면 연봉이 1억이어도 그거 세 전이면 세 후에는 한 달에 아니 세후라고 칩시다. 1억이면 세후. 30억을 모으려면 30년
이래야 한 되는데. 푼도 안 쓰고 숨만 쉬고. 그걸 계속 모아. 미친 듯이 일만 해. 그래가지고 35딱 그럼 얘가 30살에 입대를 하더라도 지금 60살이 돼 있는 사람만 가지고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입사겠지 입대가 아니고 조중동이 군대야? 아니 입대라 그랬어? 이거를- 아무튼 이걸 어떻게 기자가 이렇게 할 수가 있나? 아무튼 뭐 아니 그러니까 우리 평범한 사람들은 이걸 꿈도 못 꾸는 거예요 사실. 에이 김미아 언니가 딱 알려줬네. 조수진이 봐요. 기자하면서 12억쯤은 있는지 기억도 못할 정도. 하긴 맞다. 맞아. 우리가 너무 없이 살아서 우리 기준에 생각해서 우린 모르는 거야. 근데- 그렇지 12억 주면 어. 빌렸는지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살 정도는 돼야 죄송해요. 제가 그거 있는 거 까먹었네. 까먹었어요. 죄송해요. 예. 그런데 유성가만 피터님이 얘기하시기를 30년 지나면 또 올랐을 걸 하면서. 그러니까 이거 1억 왜 나만 안 올라? 왜 나만? 그러니까 연봉 1억이라고 해도 아무리 해도 그 30억짜리 집을 어떻게 사냐 도대체는 참 알 수가 없네. 참.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이승용님 말씀 맞아요. 실거주하고 있는 사람한테 집값 모르는 거 의미 없습니다. 다른 집으로 이사 가려고 해도 그 돈을 줘야 하고. 맞습니다. 맞아요. 맞는데 중요한 거는 정말로 이 정도 돈을 낼 수가 없는 37만 원이 오른 거잖아요. 1년에 세금이. 사실 1년에 세금 37만 원 오른 거 죽었다 깨나도 전 낼 수가 없는 입장의 형편이에요. 이러면 그럼 120만 원 내는 집을 애초에 사질 말았어야지. 또는 중간에 가세가 좀 힘들어져가지고 그렇게 37만 원이 1년에 37만 원 오른 게 더 부담이 되는 상황이면은 글쎄요, 저는 조금 결단을 내리셔서 조금 생활 수준을 낮추시는 게 맞지 않나. 그리고 종부세 같은 경우에는 1가구 1주택자에 한해서는 연령과 주택 보유 기간에 따라서 최대 80%까지 세액 공제 받는 게 그렇죠. 가능합니다. 세액 공제돼요. 공제까지 80. 네. 네. 그럼 내가 내야 될 내가 소득이 있으면 주택 그 뭐라 그러지? 소득세라든지 저 사업세 같은 데서 공제까지 된다는 거 아니야. 그렇죠. 네. 비용 처리 된다는 거 아니야. 그리고 잘 알아보시면 돼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오래 정말 실거주하시는 분들은 사실 오래 사시잖아요. 네. 이렇게 사는 기간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또 공제를 많이 받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래요. 물론 나는 진짜 마지막으로 털어서 이거 하나 산 건데 또는 난 진짜 살려고 산 건데 세금이 더 나오네. 물론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내가 주거하는 공간에 내가 갖고 있는 부동산이 나의 노력 없이 가치가 올라갔다고 하면 그 자체가 본인이 모르는 사이에 자산으로 늘어난 거예요. 난 살 건데? 라고 생각하지만 그걸 가서 대출을 받아도 몇 배를 더 받으실 거고 그걸 갖고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얻어질 수 있는 간접적인 이득이 있다는 거 아시잖아. 나는 집이 50억짜리 집 하나밖에 없어. 그래서 나 당장에 1원도 오지 돈 구할 데가 없네. 아니 그냥 은행에 가시면 25억 그냥 현금으로 빼주잖아요. 요즘 시절에. 이 기준이 얼마나 큰 건데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내가 못 벌었어. 나는 집으로 갖고 벌어들인 게 없어가 아니라 축하드려요. 그만큼 주택의 가치와 부동산의 가치가 오른 걸 축하드리지만 자, 그에 상응하는 만큼의 이득에 대한 부분을 세금으로 일부 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런 나라가 어디 있어? 이건 강도야. 국가가 나한테 뭘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집을 못 가진 우리가 20년, 30년 동안 월세 내며 꼬박꼬박 살고 부어가고 있는데 끊임없이 주택 가격은 올라가고 손도 못 볼 정도까지 따라가니까 여기에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 또 이 부동산이라고 하는 걸 소유하기 위해서 투자해야 되는 그 분들의 인생 안에서의 전체적인 자산을 생각해 보라고요. 몇백억씩 버는 사람들 많습니다만 대부분의 평범한 국민들은 1년 아니 평생을 100세까지 살아도요. 일생 동안 자기가 벌어볼 수 있는 돈이 15억도 안 되는 인구가 절반 이상입니다. 15억이 뭐예요? 지금 90% 이상이 100, 지금 150억 이상을 벌 수 없는 사람들이 그거란 말이야. 150억. 어떻게 아니 내가 이게 이렇게 어떻게 설명을 해야 돼? 일단 내가 대학을 나와서 취업을 해갖고 돈을 벌어갖고 사업을 하고 뭘 하든 해갖고 평생을 벌어도 150억밖에 못 버는 사람들이 이 100살을 살아도 절반 이상이란 말이야. 야 그럼 150억을 벌었지 않냐 하지만 그 사람 타고 태어나서 먹고 자고 쓰고 교육받고
운영하는데 썼던 돈들을 제외하고 자기 평생 동안 벌어들인 수익의 10% 20% 이상을 집에다 집에 꼬라 넣고요. 박아야 되는 게 그렇지. 이게 정상적인 사회는 아니라는 아니죠. 거지. 네. 영한 네이처하면 우리가 한때 팟캐스트 인기 프로그램에서 막막 광고하던 제품이 있습니다. 마카산삼을 엄청나게 광고를 했고요. 주력 상품을 이제 마카33에서 술겜으로 바꾸셨대요. 식물성 원료들을 섞어서 만든 건데 그 메인은 마카도 들어있고요. 네. 오리나무, 누룩, 황기, 칡봉오리, 쌓인 씨앗, 헛개나무, 칡뿌리 몸에 좋다는 종류는 뭐 20몇 가지가 전부 다 들어있어요. 생약제제 같은 작은 알, 그 알로 된 겁니다. 먹기에는 향이나 이런 맛에서 지장이 없고요. 효과가 너무 좋대요. 그래서 사장님이 얼마나 자신이 있으신지 음주 중에는 드시지 말라고 권합니다. 술이 안 취한다. 다음이나 네이버에서 영한 네이처를 치시면 바로 홈페이지랑 연결되고요. 한 박스 5개 들어있는 게 16,500원입니다. 두 박스가 33,000원. 네. 그리고 세 박스가 49,500원. 요때부터는 무료 배송입니다. 견디셔, 야망 808 요런 것들은 가격 세요. 어쩔 수 없이 몇 개를 사와요. 편의점에 가서. 그 경험들 다 있으실 겁니다. 그거 사면은 결국은 몇만 원 나가. 그렇지. 거기 역시 송작가 TV에 광고하니까 광고 효과 짱이더라라고 주님들이 얘기해 줄 수 있는 네. 그런 송작가 TV 만들어 주세요. 누가? 여러분이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부동산 가격이 비정상적이다라는 건 모두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하다못해 월급이 단돈 몇만 원이 올라도 거기에 세금이 또 따라오르잖아요. 예. 그러니까 세금 내는 걸 무조건 싫다가 아니고 내가 정당하게 내 자산이 불어났으면 내가 의도하건 의도하지 않았건 그러면 이 국가에 내가 국민으로 사는 한 정해진 세금을 내는 건 너무 당연한 건데 왜 그 당연한 걸 자꾸 정부 잘못으로 돌리는 기레기들의 어떤 왜곡 보도와 호도질에 놀아나냐는 거지 많은 국민들이. 그러니까 아무튼 뭐 5억 아파트 사시는데 뭐 10억짜리겠지만 종부세를 더 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집을 팔아서 못 살 형편에 계신 분은 저한테 월세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제가 거기 월세 세입자로서 이 집주인의 세금까지 제가 대신 내드릴 테니까 저한테 세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태희님 이런 말씀 하지 마세요. 송 작가님 그래도 좋겠습니다. 내 집보다 큰 스튜디오가 있잖아요. 부럽네. 세계 2대 똥손 하셨는데 네. 맞습니다. 이 스튜디오가 무려 부동산 가치로 13억짜리입니다. 엥? 이걸 우리가 빌려 쓰고 있는 거예요. 임대료가 한 달에 겁나 나가죠. 네. 네. 어쨌든 이런 겁나 나간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겁나 말일이 나가죠. 오고 있다. 엄청- 말일이 다가오고 있다. 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냥 여러분께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있던 골방보다 한 네 배? 아니야 5배. 5배 정도. 6배. 관리비까지 니들 왜 그러니 지금? 6배. 왜 방송의 취지를 흐리니? 6배. 6배가 어쨌든 임대료가 늘어났어요. 이건 저희가 의도한 게 아니고 저희와 상의하신 것도 아닙니다. 자 어쨌든 소통의 CEO님이었고 그 다음에 네. 소통이 이 기사 그러니까 이런 기사들은 뭐냐면 일단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해당이 되고 안 가진 사람은 해당 없어요. 부동산에서 우리나라 다세대 주택, 무주택대가 60%인데 40 몇 프로인데 네, 주택 그 보급률이. 중에 연립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에 최상위 7.9%를 위한 기사만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 상위층에 해당되는 사람만 화를 내십시오. 그러니까 왜 네. 탑골공원 앞에서 순대에다 막걸리 드시면서 종부세 30% 오른 걸 욕을 하시냐고요. 그거는 네, 다른 분들은 우리하고 상관없는데 이 기레기들 왜 그러지? 라고 그리고 오히려 부동산 가졌는데 세금이 더 내렸으니까 더 좋은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많은 됩니다. 분들이 돌아가래요. 네? 뭘 돌아가? 우리 인생에 빠꾸는 없어. 오로지 전진뿐이야. 이미 다리를 불살랐습니다. 여러분. 돌아올 다리를 끊었어요. 네, 끝났어요. 저도 안철수랑 똑같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잠시 광고 듣고 네. 안철수 얘기로 돌아오겠습니다.